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 포함된 파워포인트로 작성했습니다. 순서는 들어가는 글에서부터 결론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축사에서도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좀 그 4.3이 일어났던 역사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는 없습니다. 45년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사회의에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4개국이 5년간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뭐 국내 그 정파간의 대립으로 찬탁 반하고 나서 아주 극렬한 논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7년 8월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신탁 통치는 안 되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 47년 10월에 이 화살표에 나온 47년 10월에 한국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상황에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할 것이냐, 내정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죽음과 테러와 전쟁까지 일어났었죠. 그 처절하게 했던 이 선택의 시간 에서 4.3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극한 대립 속에서. 지금은 우리 물론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은 되게 평화로운 나라 아닙니까? GDP의 40배 잘 삽니다. 그리고 폭정에 시달리고 반인권적인 그 감금을 하고 하는 북한 정권과 처절한 승부의 세계 속에서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한 나라가 생기려면 이념이 먼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국방력, 경제력 이런 게 필요하지만 나라를 만드느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뭐 요새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무엇을 안 먹어서 살을 빼야 정도로 풍요로운 자유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시고 할 수 있는 이 승부를 거는 처절한 순간 속에서 4.3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승부로 다시 돌아가면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사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심초사했던 분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그 당시 만들려고 했던 사람한테는 숙청의 대상인 겁니다. 박진경 대령이 그 대표적인 거죠. 이 남로당 문서에 보면 반동에 거도 박진경 숙청해야 된다. 본인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던 조선경비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박진경 대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4.3 사건 왜곡의 시작, 자유 대한민국 수립을 위해서 행사했던 당시 미 군정의 정당한 공권력을 악마하고 왜곡하고 침소봉대하고 없는 것을 만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뜯어고쳐서 하는 것이죠. 진실은 진실입니다. 파란색을 파란색이라고 그러고 여기 여러분들 컴퓨터 마우스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역사적 진실에 정치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박진경 대령이 4월 3일 이후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총선거 직전에 내려가서 참 재밌는 것이 정확히 43일 만에 6월 14일 날 새벽에 돌아가십니다. 43일은 한 달 반도 안 되는 그 시간이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4월 3일 날 4.3이 발생했을 때 남로당에서 풀었던 문서고요. 이거는 그 고재호가 저자로 있는 4.3 폭동의 진상은 이렇다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4.3이 4월 3일 날 일어났고
4월 21일 날 모슬포 경찰서 통신계에 근무하는 강순현, 이강호, 순경이 절단된 전화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29매를 발견한 겁니다. 29매를 수거했어요. 이게 원본이고요. 지금 글씨가 좀 섞여있고 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면 4.3의 성격이 분명히 어떻다는 것을 아까 우리 김학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특히 그 적세로 들었는데 단선 단정을 주검으로서 반대하고 4월 3일날 뿌렸던 것을 발견을 4월 20일날 한 겁니다. 극악 반동을 완전히 숙청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이런 거를 그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우리 후손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인민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해방군을 적극 협력한다. 이들이 얘기하는 인민은 누굽니까? 지금 북한의 인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소수 그 권력자들만이 호의호식을 하고 다 굶어 아사 직전, 지금 뭐 두 번째 아사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군이라는 용어를 썼죠. 군. 정치적 목적을 가진 폭력했다. 군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박진경인가? 4.3 초기 박진경 대령의 진압작전을 왜곡하면은 미 군정의 조치가 시작부터 잘못되신 것이다라는 명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작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전에 대한 저도 이제 그 작년 5월 1일 날 국방부에서 공직을 떠났고 현역 장성까지 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저도 매우 자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도 있고, 그리고 박진경 대령과 군인이 잘못하다 그러면 지금 민간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있고, 또 자기들의 폭력성,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 반란 세력의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박진경 대령을 왜곡함으로써. 그리고 이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경비대 내에 있던 남도당 프락치에서 암살을 한 공산당 프락치의 암살에 대한 정당성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진경 대령이 근무했을 때 40명이 탈령을 했는데 41명이 남도당자를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41명 탈령에 대한 정당성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딘 군정장관이고 밑에가 이제 그 맨스필드 군정관, 그러니까 지휘체계에서 했던 두 분인데요. 4월 3일 날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16일 날 이제 경비대 작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딘 군정장관이 지침을 냅니다. 이 지침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두 번째를 보시죠. 경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경찰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군부대를 이용하라. 이 법과 질서가 중요한데요. 이 4.3 사건이 일어나고 남도당들이 이 폭동 반란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물론 요인 암살 테러 이런 것도 있지만 전신주를 끊고, 폭동 반란하는 사람들이 전신주를 왜 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도로에다가 돌을 써가지고 그 차량도 못 지나가게 하고, 완전히 그런 법과 질서를 폭도들이 4.3 이후에 이제 무력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항복할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라. 여러분들 그 링컨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 항복 협상을 하죠. 항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게 정당한 것이고 군정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순 협상을 하라는 거죠. 항복을 받아내라고. 김익렬 평화회담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김일령의 평화회담도 김익렬이 하라 그래서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지시를 받고 한 거죠. 물론
김익렬이 그 전에도 한 번 더 만났다는 정황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포로들을 경찰에 인계하지 말라. 4.3 사건 나기 전 3월달에 고문치사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물론 4.3 사건은 그 전에 신촌회의에서 결정되었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1일 상복을 부선으로 하라. 상황이 급한 거죠. 단순하게 그냥 전신정보 보내고 종이로 받아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침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0일 날 일개대도 증파했지만 5월 6일 날 11연대를 창설해서 2개대들을 증파하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지원해라. 요새 여러분들 그 뭐 선거 한번 선거 박스 지나가다 뭐 잘못되면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선거를 방해했거든요, 남도당에서. 그리고 상황이 보니까 맨스필드 중령이나 두루스데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당시 연대장이었던 브라운 대령도 가서 이제 지휘를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브라운 대령의 지침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통합 민방위 작전입니다. 최근에 96년도에 그 간첩들 들어왔을 때 했던 작전인데요. 이게 지침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안 마을이나 민가가 있는 지역이 주로 경찰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내 인민해방군, 실제 무장 세력들은 경비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작전을 하고 있고, 포로 얘기가 또 나오죠. 포로. 지금 좌익들이 이거 가지고 막 왜곡 한참 하죠. 어린아이들이 군합반에 짓밟혔다고 뭐 포로 수용소로 가서 신문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공용이점이 없으면 다 석방을 했던 것인데, 이건 하나의 작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들이었거든요. 포로 신문사를 설립해서 해라, 확인해라,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행정기능을 회복해라. 행정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죠. 남로당 세력들에 의해서. 전신주가 끊기고 길이 막히고요. 절단된 전신주를 다시 세우고 도로를 복구하라. 이 말은 단순 폭동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자신들의 공화국을 세우자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전시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라운 대령이 다 지휘를 합니다. 경찰 다 지휘를 하고요. 브라운 대령 직속의 포로신문센터가 필요하죠. 요새 말로 하면 합신조예요. 기무, 국정원 다 가서 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잡혀오면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앞으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카이다 학자 한 명이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민방위 작전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체계적인 작전이다. 이런 교리가 없을 때죠. 조선경비대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100% 군이라는 게 자위대 같이 있다가 다 생겼으니까 되게 체계적인 작전을 미군 지휘하는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경비대는 산에 있는 공비들, 인민유격대, 인민해방군들, 자칭 인민해방군들을 상대로 하고, 경찰은 주민들, 그리고 해양경비대는 이제 해안봉쇄선을 차단한 거예요. 적들의 유입이 안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금 현재 이게 군의 교리상에 나와 있는 대유격작전, 공비토벌작전, 여기 있는 이 사진은 96년 강릉 대침투 작전 때 마지막 공비를 사살했던 3명의 사진입니다. 저도 거기 참여했어요. 열흘간 다 있었습니다. 그 작전 본부에. 저는 그 지휘부에 있었는데, 이거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교리상 딱 맞아떨어지는 짓들을 한 겁니다. 인민유격대가. 근거지를 확보하고 있는 적을 탐색 경멸하는 작전을 한 겁니다. 박진경 대령은. 그리고 이게 적의 활동 양상을 보세요. 은리코 경기하고 등 유격기지를 편성하고 했죠. 남도당 인민유격대가. 뭐 빗개라 그래가지고 어린 학생들까지 경계병을 세우고 온다 그러면 도망치고
도로 차단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 차단, 중요시설 습격, 지서 공격했죠. 4월 3일날 주민 학살했죠. 오라리 강한 사건 같은 데 보면 우익 부인들 데려다가 납치해서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인 암살, 박진경 대령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교란활동, 동조세력 규합. 동조세력 규합은 그 4.3, 6.25 끝난 다음에 공산국들 넘어올 때까지 규합하려고 해서 6.25가 끝났는데도 끝까지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육군 교리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당시 이런 교리가 없었지만 이런 적의 공비나 활동에 딱 부합되는 짓들을 4.3이 일어서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박진경 대령은 어떻게 이걸 잡으려면, 이걸 잡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작전을 해야 되느냐? 근거지를 식별해야 돼요. 근거지 식별하면 뭡니까? 의심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 불러서 물어봐야죠. 누가 물어봅니까? 합동신문조에서 전문가들이 물어봐야죠. 토론을 인계만 합니다. 박진경 대령은 인계만 해요. 전문 CIC라든지 방첩이라든지 헌병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합신조에서 물어보고 다 정보를 분석해서 어디 적이 있겠다, 뭐 있겠다, 이 작전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차단 봉쇄 작전, 동조세력하고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그 최명신 장관 증언에도 나오는데, 물과 물고기의 관계죠. 주민들의 지원을 받으면 힘이 더 세집니다. 유격기지에 있는 공비들이나 저도. 그리고 조기에 경멸을 해야 돼요. 미군 보고서 나중에 보면 처음에 강하게 들어가서 다 잡았으면 이렇게 큰 비극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통합방위망의 긴밀한 협조, 이런 프레임 속에서 박진경 대령의 작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한번 보십시오. 10분까지 맞추면 되네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그래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지 않고 15명이 사망하고 하는 제주도의 실상이 이렇게 전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오라리 강화 사건은 정말 이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얼마나 심하게 부인들을 납치하고 죽창으로 죽이고 다시 불을 지르고 폭력이 섞이거든요. 자, 그래서 박진경 대령의 작전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아까 그 브라운 대령의 작전 지침, 박진경 대령의 1차 상급 지휘관은 브라운 대령, 2차 상급 지휘관은 딘 장군이었습니다. 그 1, 2차 상급 지휘관들의 작전 지침에 따라 대유격 작전, 공비들을 잡는 작전을 한 겁니다. 박진경 대령은. 그래서 작전을 통해서 얻을 작전 목적은 뭐냐? 인민유격대로부터 무고한 주민들을 분리한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무장공비들의 기지를 탐색해서 경멸한다. 공비들의 테러, 요인 암살, 공공시설 파괴 행위를 못하도록 거부한다. 도내 치안 및 질서 유지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선거를 지원하고 제주도의 안정을 달성한다. 이런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단계 적장 긴달쌈을 포함한 선무 기순 공작을 실시했습니다. 긴달쌈이 안 만나졌어요. 작용화된 민심을 회복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부대를 새로 받고 참모들이 모자서 참모들도 받고 해서 부대 정비를 합니다. 5월 30일 날 1차 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1차 작전은 1단계 작전이라 안 되었기 때문에, 귀순 시도도 하고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2차 작전을 실시하는데, 1차 작전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서에서 동으로 쭉 한번 탐색 등을 하고, 2차 작전은 한라산을 중앙으로 두고 동서남북에서 중앙으로, 그래서 2차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대장이 여러분들 잘 아는 국민 사령관 최명신 장군이었는데요. 최명신 장군의 증언을 통해서 박진경 대령의 작전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나종삼 전문위원님께서 2001년 4월 17일 동부 이천동에 있는 최명신 장군 집에 가서 다 적어오신 겁니다. 정부 보고서에서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4.3 공원에 나와 있는 박진경 지를 매도한 거는 이런 거 다 빼버렸죠.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미를
흡사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한 겁니다. 초기에 경찰이 처리를 잘못해서 주민이 입산했는데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항상 유격대를 돌려야 돼요. 유격대와 주민관계는 물과 물고기요. 그리고 제가 대대장 나가기 전에 저를 불러서 점심을 사주셨어요. 시내 정원에서. 그러시면서 본인이 파월 사령관으로서 작전 지침을 우리 너희 할아버지 박진경 대령한테 영광을 받으셨다. 한 명의 주민도 다치지 말게 하라. 100명의 배트공을 놓쳐도 좋으니. 그러면서 저한테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왜곡이 되는 중요한 거 5가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학살의 주범이다. 참, 이런 호두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4월 3일 하루에만 15명이 죽습니다. 학살은 어떤 겁니까? 히틀러가 나치 학살, 최근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주민 학살, 박진경 대령이 43일 동안 여기요 43일 동안 그 좌파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 말한다의 기록을 보면 총 25명이 죽었는데 이 중 14명은 군경 확동작전으로 작전단 사살됐어요. 네. 포로고문 이건 아무 증거도 없고요. 6,000명이 연행됐다는 기록은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4월 3일 이후 6,000명인데 교묘하게 신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타령,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생각했어요. 집단 타령 사건은 사전 모의에서 남로당 프락지들이 한 것인데, 그리고 참 집단 타령이 5월 20일 날 일어났거든요.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 날 제주도 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1단계 작전, 부대 정비하고 귀순 공작을 하는 그 시기에 도대체 어떤 주민을 학살하고 어떤 주민을 탄압했기 때문에 박진경 대령의 작전에 불만을 품고 반발이 일어나서 탈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언어 도단의 얘기를 계속해서 학대 재생산 반복하고 있습니다. 암살 동기는 요 맨 밑에 보시면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 날 왔고요. 5월 10일 날 제주읍에서 경비대 내 뿌락지 대표하고 그 김달상 조직 책임자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그 국방경비대 남도당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반동의 거두 박진경, 저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반동의 거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자는 사람들한테 반동의 거두 박진경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암살을 하는데 박진경 대령이 2차 작전이 끝나는 날 이제 진급 축하회에 가서 저녁을 먹고, 박진경 대령은 원래 술도 잘 못하고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부대로 들어와서 직무리에서 자는데 문상길 중에 지시를 받은 다 남로당 뿌락지들이죠. 8명이 경기하는 동안에 손전등을 비추고 M1소총으로 이제 사살을 하죠. 육군장 1호로 6월 21일 서울 총사령부에서 진행이 됐고, 그 좌익들이 얘기하는 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을 예견한 확신범이었다라고 하는데 숨어 있습니다. 문상길. 박진경 대령의 암살을 중호하고 지시했던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투소로 이제 이 사람들이 잡히게 되는데, 이 좌익들의 주장은 이 암살범들, 남로당 암살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모한 토벌 작전을 막기 위한 것이 암살의 동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판 결과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검찰관은 그 논고에서 그릇된 민족 지상이념에 따라서 규율을 불락해 한 중대 범죄다, 사형연동. 이 문상길과 손선혜는 이제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자료를 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취임사인데요. 박진경 대령이 취임사에서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속동상을 진압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김익렬의 유고입니다. 김익렬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김익렬 유고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리고 김익렬에게 뭐라고 돼 있냐면 30만 죽여도 좋으니까 진압작전 잘해라 하고 예하부대를 돌면서 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언론에 왜 안 나왔을까요? 요만한 일이 있어도 제주도의 그 지방 언론들은 다 좌익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취임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나종삼 위원님이나 이승학님 같은 경우 취임식 5월 6일날 여의도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는데 그냥 업무 파악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부대들은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포로들 잘 관리해라고 군정장관이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고문치사 사건으로 미 군정에서 골치가 아팠어요. 제주도 민심이 군정 측에 떠날까봐. 그런 상황에서 군정의 지침을 받은 연대장이 30만을 다 죽여도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최후 증언도 맞지가 않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부대를 돌면서 지침을 다 내렸다면 문상길도 손순호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달상은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대영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을 뿐 30만 도민을 위해서 살해했으면 좋겠다, 박진경 대령이 지침을 내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손순호는 박진경 대령이 3천만을 위해서 3년 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상길은 중대장이었습니다. 지침을 알았으면 문상길이 더 정확하게 알았죠. 그 손순호는 여러가지 마지막 최후 증언에서 박진경 대령이 오기 전에 일어났던 오라리 방화 사건에 대해서 마치 박진경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이 약간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손순호는 아사였고 문상길은 중위 장교였거든요. 진술에 있어서도 문상길이 그나마 더 정신 차리고 진술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제가 요거는 이제 특별히 요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했던 것인데, 김익렬 유고는 1988년에 김익렬이 죽기 전에 작성한 것이고요. 1980년 창군동호에서 박진경 대령이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에서 큰 공을 세우고 죽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관계 변명이 없다고 해서 대령으로 죽었는데 장군 추서 진급을 시키자라는 건의문에 김익렬이 서명을 합니다. 보세요. 이게 그 건의문인데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게 김익렬 이름도 쓰고 도장 찍은 거 보이시죠? 이게 1980년인데 김익렬이 박진경 대령을 장군 진급 시켜야 한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 뭐 한병선, 여기 하우스만 유명한 공무관이고 박진경 대령의 우수성을 여러 사람 미군 장교들한테 알린 그 사람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아마 빗적도 지금 김익렬 유고를 보고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원본을 제가 못 찾았어요. 이게 아버님이 사본으로 남겼던 서류를 제가 스캐닝한 거고, 원본은 제출했는데 이게 한 5년 지나면 이런 건의문이나 이런 거는 그 육군본부 이희성 참모총장한테 낸 문서인데 없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기 전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쓴 것이죠, 김익렬이. 유고의 내용은 또 이거 말고도 본인의 평화회담과 관련해서도 왜곡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박진경 대령에 관한 진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이 49년 6월에 경찰특공대가 그 인민유격대장 이덕호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이제 획득한 노획 문서의 원본이 이거 영인본이라고 하는데 필사본이 이겁니다. 여러 장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는 이 책을 만든 게 문창송이라는 당시 이제 지서장이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쓰라린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취한 사람으로서 잘못 인식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한다는 것이 진상을 영영 묻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일찍이 반공전선에서 함께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건국재단의 익수로 사라져간 많은 애국동지들의 위호를 모독되게 할까 개연성이 없지 않아
이 진실만은 꼭 밝혀야 하고 싶어서 제주도 인민유협대 투쟁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됐어요. 마무리 좀 마무리. 알겠습니다. 박진경이라는 왜곡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